9월 달까지 아니면 10월 초까지 이 살벌한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많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송 작가님이 옳았다. 2달 전에. 2달 전에 제가 이 올 여름 날씨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박. 그때 기상대가 뭐라고 했어요? 7월은 내내 비 올 것이다. 뭐 4일 빼고 다 올 뭐 거다. 3일 빼고 다 온다. 뭐 이런 예보. 웃기지 마라. 비 안 온다. 와봐야 해안 지방에서나 잠깐 찔끔 오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사람 떠 죽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거면 굳이 몇백억 들어서 기상대를 왜 돌려? 그냥 슈퍼컴퓨터 필요 송작가를 없다. 앉혀놔. 그럼 나를 앉혀놓고 나한테 박스를 씌워. 기상 AI라고 나한테 그 돈을 줘. 근데 하루 비오 종일도 떠들어 줄 텐데. AI가 날씨 말고도 물어보는 거 다 가르쳐줘. 네. 챗 GPT예요. 뭐. 거의 그런 거죠. 차라리 챗 GPT 대신에 송 GPT로 내가 출시를 할까? 괜찮은데. 네. 괜찮다 그거. 근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 네. 이게 챗 GPT도 사실 거짓말 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 GPT도 가끔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에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잘 주면 들어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네. 아무튼 이 과학계가 그래서 네. 왜 장마 괴담이 틀렸는지 괴담? 그에 관련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가 났어요? 네. 뭔 네. 대놓고 난 거죠? 근데 과학계에서는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인데 이 새끼들이 꼭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와서 숟가락을 얹어요. 예상해놓고? 뭐 어떻게 예상했다는 겁니까? 일단 과학계는? 오차가 몰라. 생기는 이유는 관측의 한계 때문이다. 늘 기상청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기상도 본 적도 없거든. 그리고 뭐 관측망의 조밀도에서 생기는 오차도 있다고 합니다. 참 큰일 이게 났네.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송 작가는 글로벌 날씨를 지금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그렇죠. 이게 지금 럭셔리 한님께서 송 작가님 관절 부위에 감지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관절은 살이 팅팅해가지고 아무 못 느껴요. 네, 그래서 관절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어떤 그 현상에 가까운 거 하나를 보면 그 옆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옆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네. 지구적인 원인 안에서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과학계 의견 먼저 정리해드리고 송 작가의 이론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그리고 그에 더해서 수치 예보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측 자료는 14일 정도에 불과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 예측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한 달 뒤 날씨를 일 단위로 예측하는 건 자식도 없는데 손자가 뭘 할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까지 했습니다. 그거 해냈네. 그걸 제가 송 작가가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남들은 뭐 내가 신기가 내려서 그렇다는 둥 동자신. 남몰룩에 남양주 가서 7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없어요. 있겠습니다만 아우 정말 잠깐만. 그럼 구태서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런 거예요? 저분 실체를 진짜 아주 밝혀야겠어요. 그냥 아닙니다. 저는 구슬 안 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원리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원인은 그겁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의 축이, 그러니까 온도가 흐르는 축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적도 지방이 제일 뜨겁고 극지방이 제일 추운 거는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운 이 양극의 흐름,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따뜻한 쪽을 향해서 흐르고 따뜻한 거는 차가운 쪽을 향해서 흐르는 지구상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게 변화가 생긴 거죠. 왜 변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원인은 지구상의 축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전축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자전축이 왜 얼마 전에 지하수를 어머니 퍼올려가지고 자전축이 달라진 이런 기사 있었거든요. 그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일단 지하수 문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구 밀접해 있는 지역 쪽에 인구의 집중화가 몰려가면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렇게
태고의 지구가 돌 때 무게중심하고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내서 써버린 것도 없지만 거기가 콘크리트로 얼마나 많은 무게의 짐들을 실었습니까? 근데 이런 지구가 지금 음속의 3배 속도로 좌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전들이, 이런 엄청나게 빠른 회전들이 지금 이 무게중심의 변화 때문에 조금씩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변동에 따라서 대기의 흐름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냐. 쉽게 말하면 지구가 약간 제일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동아시아잖아. 네. 중국과 한국이나 인도가 몰려 있는 동아시아 쪽에 무게축을 많이 걸어줌으로 인해 갖고 약간 이런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흐름 자체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아니죠. 자전축이? 쉽게 말하면 무거운 쪽이 아래쪽으로 오고 가벼운 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지구의 이제 극성 그 북극과 남극은 자기자기 북극과 남극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지구 자체가 회전하고 있는 자전축이 조금씩 아니지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해서 기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후대가 확 밑으로 기울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대륙성 열기를 띠고 있는 지금 고기압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삼면을 지키고 있는 바다의 해양성 기후 덕분에 아주 극적으로 뜨거운 고온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일종의 라지에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안에서 원도를 떨어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5도 정도에 견디는 거지. 네. 이게 대륙의 한복판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데에서 이런 결과를 걸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40도 넘는 온도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기후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거를 감안한 기후 대책들이라든지 어떤 산업 정책들을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는 45도, 50도 돼도 사람들이 출근할 것 같지 않아요? 출근은 이게 사무실이 제일 편하거든. 그러니까 출근은 열심히 하겠죠,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안 나갈 것 같아요. 사무실이 제일 제일 시원하죠. 시원한. 전 세계 어떤 나라 국민도 영상 40도와 영하 30도를 1년 만에 다 겪으면서 이 살아내는 민족들이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나?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응. 그동안 이제 생활이 편해져 갖고 그걸 잘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즉 봄에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이 바람의 체질이 달라.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완전 남반계, 마사이족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북반계는 완전 몽골리안이나, 에스키모 같은 형태의 체형을 극단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였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10달을 있는데 그 10달 안에 거치는 계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임신해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태양이 태어나는 거고, 겨울에 임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봄, 가을에 태어날 때 태아 안에서 여름을 겪었냐, 겨울을 겪었냐를 따라가지고 그 자손들의 체질이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제일 뚜렷했던 게 이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에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문화적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더울 때 시원하게 살고 시원할 때 더울게 사니까 그게 좀 덜 드러나면서 이른바 소두들이 생겨나고 서양식의 태양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 기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체질과 체형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약간 다르고 그렇죠. 약간 달라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평안도하고 이쪽 남도하고 이게 또 달랐던 거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겨울을 겪고
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체질들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체질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지형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에 있는 역사가 사실상 다 말살돼서 없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려사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고려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이 동남 해안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 같은 형태의 규모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삼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서경, 중경, 그다음에 남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고려 자체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 고려 서경에 대한 위치를 다 평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시대 서경전도라고 하는 지도가 하나 나왔어요. 서경전도. 네. 고려시대에 그려졌다고 하는, 실제 역사서로 남아있는 서경전도라고 하는 지도가 최근에 발견이 되는데, 이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네. 이 서경전도에 보여지는 저 지형이 이거를 구글 어스로 대입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에 있는 베이징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산의 모양이라든지 옆에 길게 있는 산맥의 모양, 그리고 저기 있는 평야의 모양 자체가 지금 현재 구글 어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 베이징의 모양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경을 평양이라고 했고, 지금 베이징을 평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평안에서 가까운 데,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가까운 데 태어나서 진핑인 것처럼, 원래 평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고대사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그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도, 그리고 탐구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나무 숲을 하고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날씨 얘기하다가 역사까지. 그리고 코로나 아직도 룬 정권 엔데믹에 왔지만 코로나는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하다가 더 늘었어요. 지난주는 17,796명, 주간 1일 평균입니다. 1일 평균 17,796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늘었어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전염성 질환 아니에요? 네. 그럼 2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든 네. 내려가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석 달째 2만 명에서 고정적으로만 계속해서 이 숫자만 나올까요? 16,000이었다가 이제 17,000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통계를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리고 진짜 2만 명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 코로나는 우세종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이외에 다른 호흡기 질환이나 다른 류의 어떤 코로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른 감염증들이, 바이러스 감염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예 이건 통계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저희 조카도 이제 어린이집에 모두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비슷한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어차피 처방약은 똑같으니 처방만 해주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그 아이는 코로나 확진자의 집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지. 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도 평균 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과학 방역으로 엔데믹 했지 않습니까? 룬 정권이? 네, 우리나라는 청정구역이죠. 너무 청정구역입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